배워야죠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윤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수능특강 교재를 가지고 모든 내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능 교재이기도 하는 EBS 수능 완성 교재를 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오늘 문제풀이하는 1강과 2강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선생님의 강의를 함께 보시면서 문제 해설을 통해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보충학습의 개념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자,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단원에서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가 신석기, 구석기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모의고사나 수능 스타일에서는 사실은 문명사를 위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선사시대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혹시 모르니까 연습 삼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물은 크로마뇽인이 동굴벽화를 남긴 어느 시대 때 제작된 모습으로 대표적인 조각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만한 가슴과 둔부를 강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벨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배웠던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여신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그 당시에 수렵과 채집생활을 했었던 시대,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강조하는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의 모습 언제라고요? 구석기 시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양한 토기를 제작하였다. 토기 나오면 요거는 신석기 시대죠. 농경과 목조 시작하였다. 같은 시대고요. 자,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을 하였다. 정답이지. 이동생활. 뭐 틀린 말은 당연히 없는 거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사 내용인데요. 당연히 스톤헨지 등 거석 기념물을 남겼다. 영국에 있었던 모습인데요. 요거는 신석기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후기 정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제 공납을 받은 물품을 문자로 기록하였다. 문자가 있다면 요거는 청동기 시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자, 이렇게 간단히 워밍업 했고요. 본격적으로 2번부터 문명사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자, 밑줄친 이 지역에 해당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세 개 다 접근하실 때 낯선 지문이 나올 수 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명, 새로운 지명에 겁먹지 마시고 필요한 문제에서 힌트를 뽑아내는 훈련.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 완성에서는 그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키시, 사르곤 대왕 모를 수 있어. 근데 이 지역에서는요, 34번에 걸친 전투로 모든 승리를 이끄시어. 자, 배운 포인트 나왔잖아. 수메르인이 세운 여러 도성들을 무너뜨리셨도다. 네, 쭉 나와 있는데 더 이상 해보니까 뭐 아카드 왕국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 정도 말고는 문제에서 더 이상 필요한 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습을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문명 같이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사자의 서가 지적되었다. 사자의 서면 이집트. 자, 2번 갑골에 기록되었던 전복이 있다면, 요거는 중국 문명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상나라죠. 자, 태음역과 육신법이 배경을 만들어진다. 정답 3번이죠. 뭐 당연한 포인트였고. 자, 아스테카가 세운 피라미드 신전 조사였다. 피라미드네. 무슨 지트 문명? 이집트 문명 하면은 틀립니다. 아즈텍. 이거 아메리카 대륙이죠. 선생님이 신대륙 말하다가 말았어. 이게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 보니까 아메리카 쪽이고요. 브라만 교회의 경전이면 네, 요거는 인도 쪽입니다. 그치? 그래서 답은 3번.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물어보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관련돼서는 뭐 지구라트 아니면은 쐐기 문자 이런 거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치? 당연한 내용이었고요. 자, 3번 문제.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바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림 겁먹지 마시고, 의학 수준, 그 중에서도 인체의 신체 내부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거나 미라를 제작하는 기술은 매우 놀라울 따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미라 나왔다고 해서 일단 포인트를 잡을 수는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특히 진료 분야에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머리, 귀, 심지어는 눈과 치아 등의 질환까지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이 나일강 유형 게임 끝.
어디? 이집트 문명.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또 마지막에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다면 항상 출처 중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헤로도토스의 역사. 우리가 그동안의 많은 역사 책에 대해서 기본해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술됐던 시기가 모습이 당연히 고대 그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세, 근대, 현대는 당연히 관련 내용이 없겠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 뭐 고르는 거 어렵지 않지? 골라볼까요? 자, 지구라트 신전을 세웠다. 지구라트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산치대탑이면,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되지? 요거는 마우리아 왕조. 인도 쪽입니다. 자, 하라파, 모헨조다로가 있으면 이거는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이죠. 우리 교과서 표현. 자, 스핑크스 피라미드 4번이고요. 자연현상 등 찬미하는 배달을 만들었다. 자, 조금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인도이기는 한데 정확히 말하면 아리아인의 이후 모습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겠지요. 다음은 그래서 4번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사 문제 푸실 때 1번은 그냥 맞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틀리시면 큰일 나요. 자, 4번 문제 되시겠습니다. 밑줄친 이들입니다. 자, 또 새로운 거 나왔어. 괜찮습니다. 이것은 시도네 왕 에슈무나자르 2세. 쌤은 사실 처음 봅니다. 미안해. 자, 당시 정치적 번영을 이룩한 시도네 왕권과 정치적 위상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는 자, 일단은 지역 넣으면 긴장합시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근데 어느 지중해? 동쪽 지중해래. 해상무역을 전개하면서 여러 시민 도시를 건설했던 이 사람들은 표문자가 생겨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의 기원이 되었다고 하는 요 세력들. 자, 물론 읽으면 됐긴 한데요. 이제 다 풀 수 있어. 자, 요거 어딥니까? 요거는 페니키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페니키아인들. 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인도를 물어보면 문제가 쉬운데 요렇게 또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왔지만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파간족의 침입을 세타하였다. 자, 오답이기는 하지만 알아야지. 사파비 왕조. 스파르타의 쿠스를 반란인을 진압하였다. 요거는 로마 상황입니다. 제2차 상주정치 등장하는 과정이고요. 카르타고 건설 정답 3번. 자, 유일 신을 신봉하는 유대교라면 요거는 헤브라이죠. 우리 성경으로 따지게 되면은 히브리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고, 펀자브가 있다면, 게니스강이 있다면 인도지. 근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아리아, 인의 이주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바로 3점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무 쉽죠? 자, 3번 문제. 밑줄친 지역에서의 볼 수 있는 모습을 하다 적절한 것은, 자, 또 새로운 거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1강 중에서 1번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힌트를 잘 잡아야 돼. 알겠지? 이것은 수메르인들의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고 아카드 왕국을 건설한 왕의 원통역 인장입니다.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내용이 새겨진 이 인장에는 인더스강에 들어온 긴볼 들소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모헨조다로 같은 지역 도시들과 함께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 모헨조다로만 보고 인더스강만 보게 되면은 이거 인도구나. 인도 골라야지 하면 틀린다고. 여러분들이 문명사에서 배우셨겠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발달했던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었는데 이 지역이 인도에 있는 인더스강 지역과 함께 교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문제를 푸셔야지 됩니다. 이 문제가 약간의 함정을 팠던 문제였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 골라볼게요. 자, 1번. 황허가 웬 말입니까? 황허는 중국. 자, 점토판이면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메르인의 점토판을 배웠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점을 치고 있고 갑볼이 있으면 중국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상나라 또는 은나라 보시면 되고요. 태양시에 대한 제사가 있으면 파라오가 있으면 이거는 이집트.
신전의 건설에 동원되었던 인부가 브라만이 있다면 이거는 자 브라만이니까 요거는 인도 쪽 보시면 될 것 같죠. 답은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정답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민족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투탕카멘의 업적을 기념하기에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 답이 나왔어. 파라오. 룩소르 신전 정도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빰빠밤빰 빠바밤 빠바밤빰 그 유명한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던 룩소르 신전 아니면 또 이제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했었던 우리 미라 같은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디? 이집트. 룩소르 신전이 있는 지역이 나일강 중류 지역이거든. 알겠죠? 네, 여기 나와 있는 투탕카멘의 마스크 당연히 대표적인 유물로 보시면 됩니다. 길가메시 선생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자, 사자에 서면 정답이지. 그리고 자, 요거 오답 기억해 볼까요? 페르세폴리스가 있다면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아랍어가 있는 우르두를 사용하였다. 우르두가 나오면 요거는 인도 쪽에 있었던 무굴 제국 설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보시게 되면 엄격한 신분 제도의 카스 제도. 당연히 인도인데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아리아인의 이주. 요 상황에서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3번 문제 되시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일까요? 땡땡땡강. 자, 우리 이거 괜히 주는 거 아니거든? 자, 세 글자 강의일 거예요. 출연해 봅시다. 이는 수천 년 전에 땡땡땡강 등의 지속적인 범람으로 많은 토사들이 추적되어 지표만이 상승하게 되자 모헨조다로. 아, 끝났어요. 나일강이 아니었습니다. 그치? 쭉 읽어보니까 더 이상의 힌트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인도 문명을 푸시면 되고요. 이 강은 사실 인더스가 아니었습니다. 자, 바로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함무라비 법전이면 이건 바빌로니아 왕국 말하는 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자, 수도교와 콜로세움이 있었다면 이거는 로마 공화국 또는 로마 제국. 자, 인장에 새겨진 문자와 동물 문장을 남겼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각수라고 하는 뿔에 하나 달려있는 그 동물의 인장이 있었던 곳이 요 인도 문명의 특징으로 우리는 유물을 배웠던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피라미드가 있으면 요거는 이집트. 그리고 자, 요거 우리 좀 잘 정리해 봅시다. 스페인에 있었던 프란치스코 피사로의 침략으로 멸망당했던 나라가 있다면 요거는 잉카 제국입니다. 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멸망시킨 나라는 아즈텍 제국이고 프란치스코 피사로가 멸망시켰으면 잉카 제국입니다. 요 차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잉카 제국이니까 잉카 엠파이어라고 할까요?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3번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1강의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왕조 어디일까요? 자, 자료에는 자, 어디에 성왕을 보좌하고 있는 주공과 신하의 모습이 모색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나온 주공이 사람 이름이거든? 자, 여기 보니까 가랑 나가 나와 있고요. 주공은 형인 무왕을 도와서 은을 점령해서 자, 은허. 아니, 해설에서 답을 대놓고 주고 있어. 그러니까 주공은 은허를 점령해서 무슨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큰功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은이라는 지역을 관련해 모신 것 같아. 그는 곡부에서 공해져 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노공 왕에서 공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리고 천하의 질서가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봉토를 아들 백금에게 주어서 통치하도록 하였고 자신은 어느 나라에서도 호경으로 돌아와 성왕을 보좌하였다고 합니다. 호경이라는 곳이 있었다면 이 가나라의 수도는 어디? 주나라였고 나나라가 수도가 은이었다고 합니다. 은나라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배웠을 때는 아마 이 나라의 모습을 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상으로 배웠을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는 주나라, 나는 상나라 내지는 은나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간은 법과 중심의 엄격한 통치 정책을 펼쳤다. 간은 진나라지. 진나라 시황제의 모습이고. 자, 이번 나와 있는 대월제와의 동맹을 통해 정관을 파견했다면 요거는 정확히 한무지의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주나라는 견융의 칩을 받아서 나갑으로 천도하였다. 답 3번이지요. 그래서 이 시대 이후에 들었던 우리 주나라의 모습을 동주시대라 부르는데, 이때가 각 지역의 제후가 서로 싸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춘추전국시대라 부르기도 한다고.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자, 군국제가 있다면 이거는 한나라지, 정확히 말하면 한고조 유방때 모습이고요. 자, 철저정기구가 우경에 보급되었다면 요 시대의 모습은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잘 나오는 우리 오답이 있다면 1번과 1, 2, 5 뭐 많이 나오는 정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어서 2강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문제풀이를 다루는 시기가 중국사를 따지고 보면은 춘추전국 시대부터 당나라까지 해당하고요. 일본사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그 선사 시대부터 해이안 시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시대일까요? 이 시대에는 뛰어난 학자와 사상가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학문은 스승 아래 제자들이 모이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가라고 한대. 그래서 가는 스승의 뿌리를 가지고 서로 공통된 사상들이 가진 집단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스승님이 있다면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묵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 설명하는 것이 지금 제자백과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자백과 사상을 말하고 있으니 요 시대가 지금 춘추전국시대를 문제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불문이 등장하였다. 각불문이면 상나라, 같은 말로 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 북이과 하북을 통일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효문제를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위진남북조 시대 중에서도 남북조 시대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고요. 지행합의 양명학, 명나라 답이 나와 있지. 진승오광의 난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은 진나라 시황제의 그 진나라고요. 그래서 춘전국 시대 때 중국 상황에서 철기와의 보급으로 인해서 육양의 발달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5번 너무 쉬웠고요. 이 내용이 아마 저번 7월 모의고사에 나왔을 거야. 같이 한번 복습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무슨 왕제일까요? 자, 열국의 제후들이 분수 넘치게 왕을 취하였던 홍조에서 역사상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한 위협을 달성한 이 사람은 왕이나 천재 따위라는 단어가 아니라 황제라고 하는 새로운 칭호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자, 황제는 황제예요. 근데 황제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나라의 누구? 진시황제 영정.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시황제 없죠? 뭐 뻔해요. 분서갱유 아니면 만리장성 아니면은 반량전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의 통일. 뭐 이거밖에 물어볼 게 없거든. 자, 과거제 실시면 요거는 수나라 문제정대 나갈 것 같고요. 노란 샤스의 환관적인 아니면 이거는 한나라 중에 후한이지. 자, 치마상시 이게 삼국지를 배경으로 하는 요 상황이라서 요게 이제 유비라던가 아니면 조조와 같은 그 당시에 제후 내지는 이제 장군들을 의미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화의 함대가 나와 있으면 이거는 명나라를 말하는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영락제 상황을 말하는 거겠지. 자, 남월과 고조선을 정복했던 사람이면 이거는 한나라 중에서 전한을 말하는 거라서 무죄, 업적 유철이고요. 답은 만리장성 5번. 뭐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바로 3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림 당황하지 마세요. 설명 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중림칠원을 묘사하는 그림의 일부라고 합니다. 자, 중림칠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해강, 완적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속세가 싫어서 그 당시 정치를 다 잊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정치를 떠올려고 보면은 그 당시에 막 왕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고 파랑의 반란, 거기다가 뭐 북쪽엔 유목민족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정신이야. 뭐 너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떠나가련다 라고 하는 그 시를 썼던 사람, 바로 도연명의 귀거래사지요. 지문 속에 답이 있네요. 무슨 시대?
위, 진, 남북조 시대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조 시대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치?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강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진나라 때, 서진시대 사람이거든요. 자, 국뽕중전제 정답입니다. 1번이고요. 서상기를 중심으로 한 희극이 있었다면 이거는 원나라 상황입니다. 자, 사나강의 자치통감이면 송나라지. 정확하게 말하면 북송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북송에서 있었던 개혁정치 중에 하나였던 왕안석의 신법이 그 당시에 등장했을 때 반대하는 구법당 세력이 사마강이었었거든. 같은 송나라 사람이고요. 청공개물 미음 명나라고요. 자, 기전체 방식의 역사서인 사기가 있다면 한나라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4번 문제. 자, 밑줄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초기 시대 보시게 되면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조용조야였다고 합니다. 그럼 뭐, 당나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쭉 설명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양염의 건의에 따라서 무슨 나라에서는 백성의 식구와 가산을 통틀어 계산을 했는데요. 세금을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걷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1년에 2번 갚아요. 량세법이지. 그래서 양세법으로 변화되었던 이 나라는 무슨 나라 모습입니까? 당나라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선 요 내용은 당나라 전기 상황이고 요거는 후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답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문 해석해보는 능력도 갖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고전서면 청나라. 미안합니다. 향거리 선제 한나라. 자, 황소의 난 3번입니다. 당나라 말기 때 황소의 반란으로 인해서 당나라 이제 휘청하잖아. 그치? 남조와 북조의 통일하였다면 수나라 문제, 양견의 업적이고요.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멸망하였다면 이거는 금나라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거는 굳이 말하면 남송 정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문제 의도는 금나라 물어보는 것 같긴 해요. 답은 그래서 3번. 자, 바로 이제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는 고난이도 3점짜리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장이 제기된 당시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얘들아, 이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알아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약간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소진. 걸스데이의 소진? 아, 그 사람 아니고요. 사실 유명한 그 외교관입니다. 자, 조나라의 숙후에 말하기를 지금 여러 나라들 중에서 진나라 힘이 가장 짱짱맨이야. 진나라의 피해가 너무 세가지고 조나라보다 심한 적이 없었어. 그래서 진나라가 감히 조나라를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뒤에 한나라 위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나라 위나라가 진나라 견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조나라한 힘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진나라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위, 제초, 연초를 하나로 만들어서 진나라를 싸우자고 하는 요 상황, 소위 말하는 치고받고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요 상황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가 이제 전국치룡이라 말하고 있는 춘전국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 이렇게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알겠죠? 사실은 소진이라는 사람이 아까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요 시기 때 각 제후국들의 그런 연맹을 그 당시에 이제 설득하러 다녔었던 외교관으로 알려진 실존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어려운 지문입니다. 자, 고려만국 전도면 미음 명나라 말기 마테오리치. 자, 송회교 송나라 아시죠? 자, 광저우 시박사 바다 당나라. 자, 이거는 빨간 소수권입니다. 홍건적이면 이거는 원나라 말기 상황입니다. 네, 법률에 따라서 엄격한 통치를 주장하는 법가사상가. 답이 5번인데요. 왜 5번이냐면 이 문제가 진나라 때 상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가, 법과 도와 같은 사상가들이 등장했던 시기를 묻는 문제거든. 그래서 5번의 상황이 가능합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라서 이 문제는 선택돼서 답을 한번 꼬아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가방제 보시겠습니다. 자, 장건 하나 더 흉노
선우. 이 사람이 이게 김선우 선생님, 영어 선생님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흉노족에 있었던 그 족장 이름 말하는 거거든? 응. 뭐야, 이거? 가황제. 장검을 파견했답니다. 한나라 무죄지. 예. 지문 열심히 읽어보세요. 답이 근데 이거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수도를 평성에서 로양으로 천도하였다. 요게 여러분들 중요한 디테일한 정답인데요. 요게 부규에 있었던 효 문제 업적입니다. 요거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 지문으로 등장했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상제를 폐지하고 육부를 통솔하였다면 이거는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의 업적입니다. 명태조 홍무제 업적.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동중서의 건의로 한나라에서 태학 설치하였다. 적정답 3번이고요. 대원나 건설했는데 고구려 원정을 실패했다면 이거는 수나라 양제, 양광. 그리고 자, 동돌과를 복속시키고 율령체제를 정비하였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인데요. 일단은 돌궐조를 복속시키면서 당나라에서 율령체제를 정비했던 사람이 당나라 태종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집 보시면 아시다시피 단어가 이게 동동걸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번 EBS에서요, 정오표 뿌렸습니다. 돌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그래서 3번. 자, 다음 자를 활용하는 주제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약간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안해. 황제는 서공 목량, 상서 이충 등에게 러양으로 새로운 수도를 정했다고 합니다. 자, 수도 천도를 러양으로 했네요. 자, 근데 그 당시에 황제 밑에는 왕들이 있었는데 안정왕 탁발휴, 그리고 임성왕, 임성호 선생님 아니에요. 임성왕 탁발징. 공통된 단어가 있어. 탁발휴, 탁발징. 아, 여기는 뭐 탁발씨가 돌림자구나. 근데 수도가 여기 평성이었었는데 로양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조금 감이 안 오십니까? 자, 확인서설합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이제 북방의 사용어를 금지하고 오로지 한위, 중국어 사용을 합시다 라고 해서 한나라의 한종의 문자, 한족의 문화를 사용하자고 하는 요 모습, 뭐라고 하지? 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북이고 이때 황제는 효 문제예요. 이 나라 무슨 족? 선비족이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이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게 복성이라고 해서 성이 두 글자인 거, 뭐 제갈씨, 탁발씨, 뭐 사마씨, 무슨 뭐 독발씨, 이런 그 두 글자짜리 성 복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중국의 한족이 아니면 한번 의심하고 들어가면 좋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탁발씨라는 성은 서선비족의 왕족의 성씨였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 수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확인서사를 아래 지문에서 했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북이 효문제 관련한 모습을 고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탐구 주제니까 바로 주제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 끝. 4번 봅니다. 자,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보고 있는데요. 자, 어느 나라에서는 영주 총관부가 소지한 유성의 집결에 랴오허강을 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리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랴오허가 조금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요동을 말하는 거거든? 요동의 요하.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쪽이랑 중국 땅 사이에 그 어떤 모습을 말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어. 자, 근데 여름에 장마를 맞아서 군수 보급이 이어지지 못했고 군량 보조에 고대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양제. 수양제. 자, 심화 설명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양자가 이게 좋은 양자가 아니라 이게 중국에서도 폭군을 상징하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들어가는 중국에 황제가 없어. 양제, 이런 양조 이런 단어가 아예 없고요. 금나라에서 마지막에 그 이상한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참 자기 친엄마 죽이고 막 그 겁탈 되게 많이 한 이상한 그 왕이 하나 있었는데, 금나라의 해릉 양왕이라고 있었거든. 그 해릉 양왕의 양자가 같은 양자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조차도 역사적으로 진짜 이상했던 황제로 알려져 있는 그 양자의 양이 요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수나라 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나라 뭘 골라야 될까요? 답은 균전제 1번. 자, 이갑제가 나와 있으면 명나라지. 명태조 홍무지 업적이고요. 안사인 아니면 당나라. 방고의 한서, 한나라. 정확하게 말하면 애프터 한 후한이죠. 자, 북명관제, 남명관제. 요거는 거란입니다. 중국식 나라 이름으로는 이여우. 답은 그래서 1번 2의 이여우. 5번. 자, 다음 상황에 나타나게 되었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희종. 일단은 황제의 모습이긴 해요. 어려서 정사가 신하에 달려있으니 부세를 징수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은 지금 유리걸식하고, 이 그리스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유리걸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굶주린 상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수해낼 곳이 없다고 하니 서로 모여 곳곳에서 봉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복주 사람 왕선지가 수천 명의 무리 이끌고 와서 장원에서 반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황소가 아닙니다. 황소 혹시 아십니까? 황소의 반란 출신이 있다면 소금 밀매 장소였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당나라 후기 때 일어났던 그 황소의 반란으로 당나라가 휘청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당나라 후기 상황. 아니 당나라의 문제를 풀어봐야겠네. 그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원제의 모습과 양세법의 등장도 마찬가지로 당나라의 모습으로 후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송나라와 전연연맹을 맺었다면 요거는 거란. 다시 한번 중국식 표현으로 이여우. 수도를 중도로 옮겼다고 하면 요게 이제 금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베이징으로 처음으로 수도를 정한 나라가 사실은 원나라의 대도가 아니라 금나라의 중도였었거든. 알겠죠, 여러분들? 정세를 지세에 반호망하는 지정들을 시작했다면 청나라 모습이고요. 천호제가 있었다면 이거는 몽골 울루스, 몽골 제국입니다. 자, 답은 5번이지. 그래서 절도사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군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사의 난 같은 경우도 절도사의 반란으로 볼 수가 있었고, 결국은 당나라는 땅이 넓었기 때문에 절도사들이 군권을 나누어 가지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답은 그래서 당나라의 상황이라 5번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가 1번사 문제가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교재 1번사 문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기 위해서 위 뒷부분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 5회분을 통해서 한 번 더 1번사를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미술진 20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고 있는데 20대에 쓰였던 헤이주오큐 나 시대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러볼까요? 자, 다이카 게이신이면 쌤 연도를 강조했습니다. 다이카 가이신 야마토 정권. 자, 명과의 가문무역이 전개되었다. 무로마치. 자, 고사기 마멱집. 이거는 어디? 이거는 나라시대네. 다음 글에서 정답. 자, 네덜란드인의 영향으로 란가쿠, 난학이 발달하였다면 요거는 에도시대에 물어보고 있고요. 자, 쇼토쿠 타이지. 우리는 한자로 번역하면 성덕태자라 부르지. 구선덕 선생님. 자, 이때 상황이면 당연히 이것도 야마토 정권 모습으로 보시면 되죠. 다음 글에서 3번 이렇게 정답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번 수능 완성 1강과 2강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강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제풀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시대로 따지면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전근대 중국사 내용과 함께 일본사의 막고시대까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내용이 좀 짧으니까요. 우리 세 번째 강의에서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우리 학습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